안녕하십니까.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제33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조례와 예산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노인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흥시 조직과 미래를 위한 깊은 고민으로 질의해 주신 박수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흥시의 조직 개편 및 조직 배치, 대동센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한 계획 및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새 정부 조직 개편과 정책 방향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유치 담당관과 함께 성평등 가족부, 노동지원과 통합돌봄과 신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을 추진했으나 시민사회 및 시의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일부 조직 신설을 잠시 보류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 산업 현장, 안전사고 증가 등의 현안이 시급하고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과 설치는 불가피하며 노동 분야 대응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복지국의 업무 과정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 가족국 신설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의 성평등 가족국 확대 개편과도 부합합니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성평등 가족국 노동지원과 통합돌봄과 신설을 재추진하고 있으며 조직 개편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조직 개편 과정 중에 저희가 입법 예고와 보류 그리고 또 재상정을 하는 과정 중에 시흥시의회에 큰 행정적인 실수를 범한 듯하여 다시 한번 집행부장으로서 시정부장으로서 시의회에 사과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 중심의 조직 배치 점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군물 상상놀이는 하수 처리 시설 유휴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해 조성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현재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운영 체계와 공간 활용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도시 경관과 공공 디자인 관점에서 재생한 특수 공간인 만큼 조성부서인 경관디자인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간의 기능과 활용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문화예술 교육 등 관련 부서 이관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벅스리움은 곤충산업법과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을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단순한 체험 공간을 넘어 곤충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생태교육, 시민체험, 곤충농가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고려해 운영 방식의 개선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아동문화팀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전용시설을 관리하며 놀이문화 등 아동문화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표 시설인 어린이과학관은 과학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아동의 체험과 성장을 위한 문화공간이자 아동 전용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중심보다는 아동 발달의 감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놀이터 등 아동 전용 시설은 아동돌봄과에서 조성 취지와 정체성에 맞게 운영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동 기준 및 대동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동의 분동은 단순히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뿐만 아니라 지형, 생활권, 이동인구 비율, 행정수요, 주민 편의 등 다양한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지역 실정을 고려한 주민 불편 최소화,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분동역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행정구역 연구 용역을 통해 하부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책임동 모델인 대하신천 행정복지센터는 대하동과 신천동 지역 8만여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과 현장 중심 서비스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새로운 행정체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책임동이 건축 위임 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마을자치과와 신천동은 일반 동과 같은 동 보유 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마을복지과와 안전생활과는 원총 사무 중 원도심을 위한 현장 서비스 중심의 위임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동제를 폐지하면 기준 인력과 기준 인건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단순한 제도 폐지를 넘어 인력 재배치 불가 등 구조적 제약을 동반합니다. 또한 시민은 기존에 가까운 대동센터에서 처리하는 민원 업무를 시청 방문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에 따라 행정 처리 속도도 저하되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행정구역 연구 영역 결과를 토대로 대동제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과 행정수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대동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 특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조직 개편과 관련한 박소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관광 비전과 로드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의 관광 비전과 관광객 유치,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접근성이 좋고 해양 생태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을 활용해 중장기 관광 비전으로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거북섬 수상 레저 스포츠 특구지장, WSL 국제 서핑 대회, 전북 해양 스포츠 재정 개최 등에 성공하며 시와호를 수도권 해양 레저 스포츠의 멸항호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시흥시 웰리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 조례,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제정, 시흥시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등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수립한 시흥시 관광종합계획에 기반해 올해는 시흥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관광전략 연구를 진행하며 시흥시 관광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관광정책 전문가, 관광업계 대표 등을 포괄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오는 12월에 시흥시 관광정책 전문단을 위촉 구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는 해양 생태 산업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광 전략과 함께 관광 상품 코스 개발, 관광지 브랜드와 차별화, 관광객 유입 확대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구성될 관광정책 전문가 업계 네트워크와 함께 실용적인 관광정책 해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의 관광정책 수행 능력과 의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대표 축제인 시흥백골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2024-2025 문화관광축제로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더 다채로워진 월급포구 축제는 경기도 대표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백골생태공원은 한국공사가 지정한 장애물 없는 열린 관광지이며 거북섬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인 동시에 경기도 웰리스 관광지입니다. 시흥시는 올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하포 분양 2층버스를 도입하고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자전거 활성화 사업, 경기관광공사 융복합 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에 선정됐고 국가유산청 수도권 광역수자물을 유치했으며 경기도 문화사계중 여름 행사인 경기바다 드론 수요를 거북섬에서 진행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광과의 관광 업무 전담 조직은 관광주최팀, 오이도 박물관팀을 제외하면 관광정책팀, 관광개발팀 2개 팀이 있습니다. 향후 지방정부 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관광부서의 정책 기능을 확충하고 공공기관의 지원 기능을 정비해 내실 있는 관광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이색적인 관광사업들의 흡수 확장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간기관 사업들은 시흥시 관광정책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사업으로 시 차원의 흡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시흥시는 시화병원과 협업해 러시아 학생, 단체 등이 참여하는 무료관광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광상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2025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참가, 2025 시와호 해양전략 국제포럼 지원, 2025 시흥 국제의료관광 컨퍼런스 지원 등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새로운 사업과 아이디어는 도입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이도 빨간빙대 축제 등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이도 빨간빙대 축제는 제1회 행사로 2회의 추경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콘셉트와 구성, 내용을 충분하게 마련하지 못했고 지역 상권과 주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상권, 주민단체와 협력하고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는 등 완성도와 경쟁력 있는 축제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관광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질의해 주신 박소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율 증가에 대한 시의 규제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무분별하게 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안전사고 문제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관내 운영업체, 기기대수, 교통사고와 민원 발생 현황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에 따른 시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현황과 교통사고 등 안전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운영업체 11개사, 기기 4,925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경찰서와 협조해 교통사고와 민원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최근 3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총 71건이며 같은 기간 접수된 민원은 총 1,362건입니다. 이 중 불법 주정차 처리 요청 민원이 1,172건으로 약 86%이고 그 밖에 안전 관련 민원은 190건으로 약 14%입니다. 우리 시는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응하고자 올해 20개소의 PM 전용 주차장을 신규 설치해 총 51개소의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인근에서 PM 안전 캠페인을 개최하고 관내 PM 업체들과 상하반기 정기 간담회를 열어 사고 민원 발생 현황을 공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교통사고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개인형 이동장치 종합안전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조명 파악 여부와 안전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2025년 11월 6일 개정된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인증 조례를 근거로 사업자와 일부 이용자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에 따른 보행자 통행 방해를 시정 촉구할 계획입니다. 2026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제도를 도입해 견인료를 부과하고 적법한 주차 행위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에는 상위 변명이 없어 안전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국회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주요 입법 내용으로는 관할자치단체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등록, 이용자 운전 자격 확인 의무화, 안전요건 미준수 기기의 영업사용 불가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해당 상위법이 시행되는 대로 운영업체 관리기준 강화, 안전규정 준수 의무 등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하고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법적 근거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신고제의 허가제 전환 검토 계획과 안전수칙 미이행 업체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허가제 전환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개정안은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업체와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업체의 기기 대여 시 운전면허 인증 확인 의무,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을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교육청과 협업해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운영 제한 구역 지정, 보행 밀집지대 시간제 운영 금지, PM 제한 구역 지정과 스마트 단속 도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운행 제한 구역 지정, 시간제 운행 금지, PM 제한 구역 지정과 스마트 단속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관한 통행 금지 제한의 권한이 있는 경찰서와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타 자치단체 추진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최적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행 밀집 구역 또는 사고 민원 다발 구간에서는 정해진 주차 구역에서만 기기를 반납
주차할 수 있는 지정 주차장의 시범 도입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관계기관, 민간업체와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시민의 관점에서 시정을 점검해 주신 이상훈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